안녕하세요. 오토리오 박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시승할 차는요.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 차가 예쁘게 보이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세워놨는데, 자, 일단 디자인이 예쁜가 먼저 한번 봐주시고, 자, 오늘 시승할 차는 뭔가요? 북기 은상기차의 캠보 600입니다. 자, 북기 은상기차. 사실 쉽지 않은 메이커인데, 일단 뭐 중국 차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국내 초도 물량으로 들어온 것들은 이미 판매가 다 됐을 정도로 벌써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자, 중국산 자동차가 그동안 국내에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버스도 들어왔고 또 미니밴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대가 들어왔지만 승용 모델로서는 처음 들어온 모델이 이제 이 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일반인들이 드디어 이제 중국산 차를 타보게 된다, 이런 개념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중국 그 브랜드를 이해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생소해요. 사실 저희가 오늘 별로 날씨가 많이 추우면 그냥 간단하게 외관만 보고 차에 타고 나서 중국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오늘 날씨도 엄청 좋은데 많이 춥지도 않고 바람도 좀 적게 불고, 그래서 마음껏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원한 배경에서 중국 이야기를 잠깐 하면, 먼저 중국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네. 그 대표적으로 중국 브랜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예를 어떻게 들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 모토쇼를 가잖아. 네네. 그럼 북경 모토쇼를 가면 돌아다니다 보면 폭스바겐이 있어. 네. 여기서 폭스바겐이 있어서 실컷 보고 나서 한참 다른 관에 가면 폭스바겐이 또 있어. 그래서 여기 이 폭스바겐은 뭐지? 한참 봐. 다른 관에 가면 폭스바겐이 또 있어. 뭐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처음에 이제 중국 시장이 크니까 외국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잖아. 근데 처음에는 수입차를 팔았단 말이야. 근데 수입차만 팔아가지고는 아무래도 많이 팔기 힘드니까 중국에다 공장을 짓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외국이 와서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대환영이단 말이지. 그렇죠. 우리나라 현대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려고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미국에서 좋아하거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 야, 너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짓고 차를 만들어서 팔려면 우리나라 회사랑 합작을 해야 돼. 그렇게 조건을 단 거야. 왜냐하면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50대 50 지분으로 중국 회사랑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회사가 합작을 해서 공장을 세워야만 현지에서 그 차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야. 그러면서 수입차는 관세를 비싸게 매기는 거지. 그래서 상하이가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 있는 상하이 자동차하고 합작을 해서 1980년대에 중국에다 공장을 지었거든. 근데 이 상하이 자동차가 중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상하이 자동차만 폭스바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동차도 우리도 폭스바겐이라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제일 자동차도 폭스바겐이랑 또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상하이 폭스바겐의 부스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가면 제일 폭스바겐 부스가 또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만 하면 그나마 단순한데 또 뭐가 있느냐면, 중국에서 생산 안 하는 폭스바겐 모델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중국에서 팔려면 이거는 또 수입 수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직접 그 수출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부서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3개가 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가다 보면 폭스바겐이 또 있어. 이건 뭐지? 중국 회사가 폭스바겐 디자인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놓은 거야. 이거는 순수하게 중국 회사인데, 중국 자동차 회사인데 폭스바겐이랑 계약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디자인 뺏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물론 기술뿐만 아니라 마크는 다르고. 기술은 못 뺏기지. 기술은 못 뺏기고 디자인만 뺏긴 거지. 같이 회사 하면 그 합작 회사 말고 합작 회사는 그거는, 근데 합작 회사가 어떤 개념이냐면, 폭스바겐이 상하이 자동차랑 기술 그 합작을 해서 생산했잖아. 근데 가능하면 상하이 자동차의 기술을 안 주려고 해. 중국은 기술을 원하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중국의 기술을 안 주려는 거야. 치열해, 약간 눈치 싸움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지만 가능하면 기술을 안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4번째 케이스는 그냥 중국 회사인데 기술은 별로 없어. 근데 디자인만 카피를 한 거지. 완전 짝퉁차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이 얘기 한 1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짝꿍 차들이 거의 없어졌거든. 거의 없어졌는데 어쨌거나 합작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폭스바겐이 여기도 있고 여기가 또 있고 막 한 굉장히 회사만 복잡해. 그래서 그만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첫 번째는 중국 자체 회사. 자체 그래서 회사. 완전히 그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회사하고 외국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 그다음에 이름도 합쳐지겠네요. 그렇지. 북경 현대, 아. 상하이 폭스바겐, 아. 제일 폭스바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두 개를 붙여서 네.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수입차 회사 그렇게 해서 한 3개 정도로 나뉘더라.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뭐 포르쉐나 페라리 이런 차들은 중국에다가 공장을 생산할 만큼 규모가 크진 않으니까 그런 차들은 그냥 수입차로만 수입으로. 파는 거고 관세가 그다음에-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관세가 비싸도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좀 그 대중적인 브랜드 뭐 르노, 닛산 또 뭐 마츠다 아니면 뭐 그 푸조, 시트로엥 뭐 이런 웬만한 차들은 거의 대부분 다 중국에는 합작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오늘 우리가 가져온 이 차는 뭐냐면 그 북경 자동차 그룹이라고 있는데 중국의 5대 한 5번째 정도 큰 그 북경 자동차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내에 북경 현대도 있고 그냥 북경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기은상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그룹 내에 하나가 더 있어. 그게 이제 북기는 북경 기차라는 거고 은상 기차하고 합쳐서 두 개가 합쳐진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주로 북경 자동차의 수출용 차를 주로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회사인 거고 그 회사가 드디어 이제 한국에 한국까지 처음으로 발을 내리는 거네요. 중국산 차를 이제 한국에다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된 거다.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중국차가 자, 이제.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차가 과연 일단 이 차의 제일 큰 관심은 뭐냐면 가격이야. 그쵸. 가격이 1,999만 원과 2,099만 원. 거의 경차? 경차. 이제 같은 경차는 풀옵션 하면 한 1,500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건가요? 1900. 한 그 프라이드의 하면? 풀옵션 내지는 아반떼의 기본형 정도. 기본형이나 중급형 SUV 정도. 지금 진짜. SUV로 치면 한 티볼리 정도. 그 정도 가격인데 이거는 크기는 거의 산타페급이거든.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일단 살펴볼 건데 그만큼 중국산 차가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품질이랑 관련이 있는 거겠지. 네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잠깐 고민해 볼 게 뭐냐면 과연 중국산 자동차의 현재 그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위상 위치가 어느 정도냐를 한번 살펴보면 네네. 자, 북경 현대 아니면 뭐 상하이 폭스바겐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네. 그거는 중국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현대차가 들어가서 생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품질이 북경 현대에서 만든 물론 요즘에 이제 그 모델이 다르거든. 북경 현대에서 만드는 거랑 한국의 현대 자동차에서 만드는 거랑 디자인이나 모델이 조금 다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니까 네. 그거는 품질이 현대차 거나 중국 거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폭스바겐 독일에서만 물론 독일이 훨씬 더 잘 만들지만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북경 자동차나 상하이 자동차가 그 회사에서 어떻게든 기술을 얻어내 가지고 그러면 이 상하이 자동차는 폭스바겐이랑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것만 만들고 딴짓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야. 뭐냐면 상하이 자동차가 폭스바겐이랑 계약이 돼 있는데 자기들은 브랜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차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기술을 갖고 와서 쓸 거 아니야. 그쵸. 어떻게든 네, 네. 뭐 장님이 아닌 이상은 조금이라도 기술을 가져다 쓰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네. 차를 만드는데 그럼 그 차들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렇죠. 그거를 가늠해 보는 차가 이 차인 거야. 이 북경 자동차가 현대랑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름 노하우를 얻어가지고 현대랑 전혀 별개로 자기들 차를 혼자 한 만들었으니까 거니까. 과연 이 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중국차의 수준이 어느 정도. 그렇지.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뭐 합작 회사도 아니고 완전 자생 회사들은 기술이 좀 많이 떨어질 거고. 근데 뭐 체리나 지리 이런 차들은 거기도 나름 또 잘 만들고 있긴 한데 요즘 뭐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 중국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보면 한국 시장을 보면 네. 한국이 처음에 1960년대에 현대차가 포드 자동차랑 합작을 해가지고
포드 차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거든. 아. 1960년대 후반에. 네네. 그러다가 76년도에 뭐가 나왔느냐면 포니가 나온 거야. 그 포니는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네. 그러니까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거나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발한 첫 번째 모델, 국산 보유 모델. 그 전에 뭐 그라나다나 뭐 아니면 기아의 브리샤 이런 모델들은 외국 거를 갖고 오거나 외국이랑 같이 합작을 공동 하거나. 개발했던 그런 모델이었는데 포니가 이제 최초의 국산 모델이라는 거야. 그러면 현대가 68년인가 그때 포드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네. 76년도에 자체 생산을 만들었으니까 거의 한 10년 채 안 된 상태에서 자체 모델을 네.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플로석이. 그때 그 포니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 근데 사실 그 포니는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 같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름 큰 성공을 거뒀던 그렇죠. 모델이었거든. 네. 첫 시작이니까. 그리고 한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네. 어느 정도였을까?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은 이게 한 1980년대쯤부터 합작을 시작했는데 대체로 한 90년대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치면 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지금 한 25년이 지났거든. 그럼 25년 동안 중국이 나름 자동차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했으니까 어느 정도를 할까? 현대차가 처음에 60년대 중반에서부터 한 25년 지나면 네. 90년대 초란 말이야.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미 거의 그때 현대차가 만들었던 수준이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였을까? 물론 이제 좀 상황이 다르긴 한 게 현대는 사실 거의 뭐 합작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됐던 거니까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중국차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지 우리가 좀 상상은 할 수 있고 그렇죠. 오늘 이 차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디자인이 네. 어때? 디자인 그냥 되게 SUV에 되게 그냥 되게 정석 같은 느낌? 뭐랄까 이렇게 특별한 막 개성이 막 있고 뭐 스타일이 막 강조돼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되게 SUV 이런 느낌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고 네. 뭐 빠지는 것도 네, 없고 빠지는 거 없고. 네. 디자인이 기본적인 SUV. 뭐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아니면 그냥 나는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걸로 하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디자인만 듣고 보면. 자, 일단 우리 감성이랑은 좀 달라. 네, 네, 그죠? 네. 지금 일단 한국이 그 감성 수준이 엄청나게 그렇죠. 높잖아. 네. 전 세계에서도 테스트 마켓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이 그 디자인이나 뭐 이런데 엄청 감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감성에 보았을 때는 사실 좀 부족한 게 많거든. 근데 실제로 보면 만들어진 것도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들 했지만 보면 뭐 단차라든가 아니면 뭐 디테일한 마감 이런 데서 이미 네. 좀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 이거 사실 이런 크롬도 여기서 이렇게 멋있고. 보면 약간 이스케이프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이런 거는 또 렉서스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여러 가지 사실 디자인은 뭐 조금씩 닮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이런 거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럼도 나쁘지 않고. 네. 근데 이제 단차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조금 넓고. 야 이게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가다가 여기서 넓어지잖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균일하지가 않은 거지. 근데 세차할 때 괜찮아요? 이거? 이게 좀 세차지. 아니 그러니까 세차할 때 세차기에 세차할 들어가면. 때 물이 들어가면 네. 그거는 뭐 다 어떻게 해놨겠지. 셀지도 모르고 셀지도 모르는 일이고. 자, 그래서 보면 단차 와 진짜 이런 것들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막 이런 거 여기도 이게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네. 뭐 나중에 점점 나아지겠지. 네, 보면 네, 네. 눈으로 봐도 여기랑 막 이게 두께 차이가 막 나니까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 균일하게 단차라고 그러는데 이쪽 철판하고 이쪽 철판 사이에 간격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여기다가 북경기차 이렇게 딱 써놨는데 베이직 인터레스. 그리고 지금 뭐 제논 헤드램프도 들어있고 뭐 옵션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근데 휠은 지금 17인치가 꽂혀 있는데 작은 요즘 느낌. 그렇지 요즘 뭐 웬만한 이 정도 급이면 한 18인치까지도 보통 많이 쓰고 뭐 완전 옵션으로 올라가면 19인치도 쓰는데 좀 살짝 작은 느낌이 들고 자 그러면 뭐 디자인은 그렇다 치고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 거고 또 디자인은 그냥 신경 안 쓸 사실 것 같아요. 묻혀 들어가 버리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푸조도 들어와 있고 포도 들어와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맨날 벤츠 BMW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거는 뭐 호불호의 문제인 거니까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네. 자 그러면 이 차의 급이 네. 어느 정도 급이냐를 일단 사이즈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혹시 길이가 얼마 사이즈 기억나? 4,695. 4,695mm고 네. 폭은 포구요? 폭까지 왜 포기요. 키는 그 휠베이스는 휠베이스는 2,700. 2,700. 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준을 하나 정하는 거야. 사이즈의 기준. 네. 그 기준을 딱 정해 놓으면 요거보다 크다 작다를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뭐로 정하냐면 산타페로 정하자. 네네네. 산타페는 휠베이스가 2,700mm. 네, 이거는 똑같아요. 2,700. 산타페랑 휠베이스가 똑같더라. 그럼 산타페 차 길이는 차 길이는 얘보다 5mm 5mm 더 길어요. 5mm가 더 길어. 그럼 그래요. 산타페는 4,700mm야. 네. 그러니까 길이는 4,700, 휠베이스는 2,700. 2,700. 자, 그거를 외우는 거야. 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차를 4,700. 리뷰를 할 때 이제 동급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 산타페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이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차는 휠베이스는 산타페랑 똑같고 길이는 5mm가 작고 짧다. 폭은 조금 더 짧은 반면에 키도 5mm가 더 작고 그러니까 산타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지. 소형 SUV인 거예요? 아니지. 이게? 이게 있나? 그게 또 좀 갑자기 질문하니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타페를 중형 SUV라고 그래. 왜냐하면 밑에 투싼이 있으니까 네네. 투싼, 산타페, 베라크루즈 이렇게 가면 소형, 중형, 대형이 되는 거지. 근데 글로벌로 가면 산타페는 컴팩트야. 오, 그렇구나. 왜냐하면 글로벌에서 대형은 뭐냐면 그 익스페디션이나 아니면 뭐 서버번 같은 길이가 한 거예요? 5m 50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SUV들이 있거든 미국 가면. 그게 대형이고 그렇구나. 중형이 X5나 베라크루즈 정도가 아. 중형이고 산타페는 컴팩트에 들어가는데 귀여워지네요. 그렇죠. 국내 그렇죠. 글로벌로서는 그렇게 가는데 국내에서는 어쨌거나 쉽게 투싼은 소형, 그다음에 산타페가 중형, 아. 베라크루즈를 대형 그렇게 나누니까 이 차도 이제 중형 SUV다.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네. 사이즈는 어쨌거나 산타페랑 거의 비슷하더라. 비슷하다. 그럼 뭐 실내 공간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거고. 근데 가격은 더 싸다. 가격은 1,000만 원? 거의. 투싼 가격도 아니고 그보다 더 작은 티볼리 가격이다. 와. 자, 그러면 일단 가격과 사이즈로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큰 차는 필요한데 그쵸. 좀 싼 차를 원하는 음. 좀 어떤 경우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근데 큰 차를 사고 싶어.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또 가오가 있지. 그렇죠. 그죠? 그러면 뭔가 편의 장비나 첨단 옵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업무용으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차를 사는데 짐도 자주 싣고 사람도 많이 타고 다녀야 되고 근데 아무래도 경비를 따져보면 그런 개념으로 실용성으로.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구체적으로 차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모습, 그래도 옆모습이랑 뒷모습도 한번 볼까? 옆모습 예쁜 거. 옆모습도 여기 이렇게 블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면들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오면서 보니까 산타페 CM이랑 좀 뒤로 좀 닮은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엔진룸도 한번 보면 잘 열 수 있을까? 폭이 망가뜨릴까봐. 오 가스 리프트 야 가스 리프트 달려 있어 야 여기 엔진이 뭐가 들어있다? 가솔린 1.5 터보 엔진이요. 자, 이제 우리나라 SUV는 대체로 이제 디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산타페 같은 경우도 이제 2.0 디젤, 2.2 디젤이 얹히는데 이 차는 가솔린이 들어왔다. 가솔린 엔진 디젤보다 좀 더 싸거든. 네네. 물론 이제 터보 엔진은 조금 더 비싸지긴 하지만 그리고 1500cc 엔진이 들어와 있더라. 네, 1,500cc. 와 공간 확실히 널찍널찍하네. 아 따뜻해. 대단. 널찍널찍한데 중국산입니다. 네. 됐고. 와, 이 엠블렘 이게 얼핏 보니까 좌우 대칭이 아닌 것 같았는데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구나. 근데 안쪽에 이게 막 엠보싱처럼 있는데 하니콤 모양으로 있는데 네. 아, 좀 뭔가 좀 뚫려 있던가 네, 그지? 네. 그러면 좀 더 예쁠 텐데 맞아. 나쁘진 않은. 내 중국산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자, 뒷모습이 더 예뻐.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날씨 탓이야. 아, 그런가요? 빛. 배경빨이야, 배경빨.
배경빨이. 근데 뒷모습이 확실히 앞에서 좀 촌스러웠던 거에 네. 비해서 뒷모습은 확실히 더 예쁜 것 같은데 좀 마츠다 닮은 그러고. 느낌도 좀 들고 이 곡선이 여기서 네. 한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이 라인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 근데 엉성하긴 하다. 이거 뭐래? 엉성하긴 하다. 아, 여기도 BAIC를 써놨네. 이야, 여러 군데 참 열심히 쓴다. 네. 자, 이게 산타페 사이즈라는 거잖아. 네. 여기 좀 이거 높은 거 아닌가? 좀 높은 것 같고 뒤에 야, 이것도 좀 이게 높이가 네, 보통 애매하다. 이걸 올리면 되게 높은데 근데 이렇게 이게 있네요? 이게 이제 이게 저런 거지. 다리개인데 이게 좀 생각보다 낫다는 생각이. 너도 얘 때문에 이거 빼는 거야. 뺄 수 있어요? 짠, 이렇게 빼서 빼서 이렇게. 자, 좀 들고 있어 주시고 제가 한번 눕혀 보자. 딱 걸리는 걸로 돼 있고 펴는 거는 이렇게 펴서 올리는 걸로. 이게 각도 조절. 각도 조절도 3단? 아니야. 꽤 많이 돼. 꽤 많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와, 진짜 많이 된다. 야, 이게 중국의 힘인가? 어떤 데는 보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되게 이것도 단차가 안 맞다고 그랬는데 잘 맞는데? 잘 맞고 이 정도 각도가 누워지면 뒷좌석 상당히 편하게 앉을 수 있거든. 그쵸. 이게 접힐 때도 보면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바닥을 세우고 접는 방식도 있고 네. 아니면 접었을 때 평평하게 안 되고 약간 불룩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식은 이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방석이 자동으로 같이 내려가면서 눌렀을 때 바닥이 평평해지는 거. 이쪽 바닥이랑 높이가 맞는 거. 지금 상당히 높이가 잘 맞는 거지. 자, 거기도 접어봐. 옳지. 자, 접고 얼마나 긴가를 한번 어떻게 하냐면 한번 누워보는 거지. 자, 누워봐. 저거요? 아가씨한테 누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짠. 우와. 와, 야, 발이 안 닿아. 문을 닫아도 발이 안 닿을 것 같은데. 닫아봐봐. 닫아요? 야, 이거 진짜 매트 깔면 딱 내 키가 나오네. 하긴 뭐, 산타페급이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길이가. 완전 넉넉하게 좋다. 근데 공간은 여유가 있다. 이게 바닥이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공간은 여유가 있네.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는 뭐가 있나 한번 보자. 스페어 타이어가 그 템포럴이 아니고 그냥 풀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여기다도 뭐 넣는 건가요? 여기도 공구들 넣지. 아. 공구 넣고 자, 기랑 오케이. 스티로폼인가 보네. 이런 거 다 있어. 자, 괜찮네. 이거 뭐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영업용이다 아니면 그래서 어떤 업무용으로 쓰는데 미니밴보다 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틸리티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쓰기에는 그렇죠. 공간이 넉넉해서 좋고 풀플레이 되는 것도 괜찮고. 네. 이 차의 성격은 되게 잘 살린 것 같은. 이런 볼트 이런 것들은 좀 심하게 돼 있네. 페인트가 좀 심하게 돼 있네. 아니 페인트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노출돼 있어서 이대로 노출돼 있는 것도 좀 그런데 꽂아보자고 다시. 이쪽은 뭐냐면 네. 이거는 시트 쪽에 연결되는 거. 완전히 이게 완전히 덮어버리는 건데 네네. 여기를 이게 걸리잖아. 이렇게 걸린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거 왜냐면 길이가 대부분 그래.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럼 여기 걸고 이쪽부터 보면 다시 이쪽으로 카메라에서 잘 보이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쪽 먼저 걸고 밀면 이게 들어가거든. 네. 이게 되게 들어가야 돼 있어. 그래서 저기도 밀고 여기도 당겨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나 있네. 사람들이 많이 했어.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거는 거고 그럼 여기가 보이잖아. 네. 그래서 저걸 안 보이게 하려고 이걸 올려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으이 안돼 너무 멀죠? 완전히 풀 입혔을 때 이 상태에서만 걸 수가 있겠네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여기다가 꼭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풀로 가려면 요만큼 이런 거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도 여기 중요하니까요, 트렁크. 아니 남들도 다 있는 거고 그냥 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공간 뭐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는 거 끝. 일단 바람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시끄럽네요. 하체는 뭐 괜찮은데 바람 소리가 일단 좀 많이 들어온다는 게 좀 많이 눈에 띄고요. 자, 지금 이 차에는 이제 1.5 가솔린 터보, 보통 이제 디젤 엔진을 많이 였는데 네.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출력이랑 토크가 어떻게 돼요? 최고 출력은 147마력, 최대 토크는 21.9kgm를 발휘합니다. 자, 지금 이제 1.5 가솔린 터보라는 거죠. 네. 최근에 여러 브랜드들이 가솔린 터보 엔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시승했던 차 중에 보면 이제 크루즈가 1.4 가솔린 터보를 얹어가지고 154마력을 발휘를 했거든요. 이 네, 차가 네. 지금 147마력. 147마력. 그러니까 이건 1.5인데 1.4 크루즈보다 출력이 조금 낮은 거지. 낮고 토크도 이건 21.9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차는 25.4, 24.5 이 정도 되니까 토크도 1.4 터보 가지고 크루즈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요. 네.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i30에 1.4 터보가 있는데 네. 출력은 뭐 138마력 정도로 이 차보다 좀 낮긴 하지만 그 차도 토크는 24.5 얼마인가 25.5그 정도로 또 토크는 상당히 높아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수준 조금 뭐 낮다고 뭐 상당히 좀 잘 세팅됐다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그냥 1.5 가솔린 터보 중에서 조금 아쉽거나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발휘하고 있고 변속기는 지금 CVT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CVT가 뭔지 알아? CVT요? 그거 무단 변속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보통은 이제 뭐 5단 변속기나 6단 변속기면 기어가 어느 정도 가면 바뀌잖아. 네. 바뀌는데 얘는 그 바뀌는 느낌이 없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이렇게 가속을 하면 네. 꼭 가속을 해버리면 회전수가 쭉 올라가서 5000rpm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 네. 저 상태에서 회전수는 5000rpm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 처음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CVT는 다음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 지금 1차에는 이제 CVT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닛산이나 아니면 르노 삼성 쪽에서 장착하는 CVT들을 보면 일반 그냥 D 모드에서도 네. 그 D 스텝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 자동 변속기도 가속을 해보면 회전수가 쭉 올라갔다가 변속하면 또 떨어지고 또 쭉 네. 올라갔다가 변속하면 네. 또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CVT는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 쭉 올라가 있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일단 고회전으로 간 다음에 속도를 꾸준하게 올리는 원래는 CVT는 그런데 최근 CVT들은 그냥 D에서도 가속을 하면 이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방식을 많이 요즘은 적용을 하고 있어서 네. D-스텝 CV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는 아직까지 그건 안 돼 있고 그 전 CVT고요. 그렇지. 이 차는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에서 제작한 CVT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D-스텝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수동 모드가 있어가지고 네. 이걸 수동 모드로 옮기게 되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6단 자동 변속기랑 네. 비슷한 그런 정도의 지금 변속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수동 모드로 옮겨놨을 때 가속을 하면 네. 이때는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가 그렇죠.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그냥 수동 모드에 두고 타도 평상시에는 수동 모드에 둘 필요는 없고 그냥 연비를 생각하면 그냥 편안하게 CVT로 주행을 하면 되는데 또 생각보다 연비도 또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자, 가속을 해보면 터보레그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터빈이 돌기 전까지는 힘이 별로 안 났다가 이제 어느 정도 RPM이 올라가서 터빈이 돌기 시작하면 힘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것도 뭐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엄청 안 나가고 있다가 한 3,000rpm 정도 넘어가면 있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가속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정도에서 이 차의 크기를 생각하면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이제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지. 근데 평상시에 무난하게 타는 데는 뭐 큰 무리는 네, 없는데 아무래도 엔진의 힘이 좀 약하고 딸리면 연비에도 썩 좋지는 않거든. 연비도 썩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엔진에 비해서 차가 큰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아니면 뭐 차에 비해서 엔진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가속을 해보면 어느 정도 회전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속하면 바로 지금 터빈이 도니까 이 상태에서는 뭐 가속이 나쁘진 않은데 비교적 고속까지도 꾸준하게 가속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수동 모드로 바꿔서 해보면 지금 회전수 매칭 기능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네. 아주 뭐 적극적으로 바로 팡 뜨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 밀려서 올라가는 정도. 가속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변속을 하고 나니까 RPM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네요. 그래서 수동 모드로 주행을 할 때 가속을 해보면 그때는 변속이 회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뭐 엔진과 변속기에 있어서는 네.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우선은 좀 시끄럽다는 거 가속할 때 네. 가속할 때 좀 시끄럽잖아요. 네. 엔진 소리 상당히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엔진 소리도 시끄럽고 바람 소리도 시끄럽고 자 그럼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안 나가. 파이팅! 오 이제 좀 나가 이제 좀 나가. 아이고. 확실히 초반엔 잘 안 나가다가 터빈이 돌아야 이제 좀 발조동을 가속력이-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가속력이 붙는 것으로 이거 잘 나온다.